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상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군요. 그리고 1년의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군요. 참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듭니다. 난 올해 뭐 했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가 남는지도 모르는 세상.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 제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죠? 갑자기 슬퍼지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헌법 전문의 일부분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은 무엇인가? 1930년 꼭 나오는 게 있죠. 미국 감리회 선교부와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무엇을 조직하고, 이름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죠. 기독교 조선 감리회. 네. 그냥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국 감리교회상 거의 비슷하죠. 1930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 창립.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꼭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쉽게 외울 수 있으면 내가 맞추는 거고, 쉽게 외우지 못하면 킬러 문항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헌법 문헌 이 내용도 한국 감리교회사랑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자, 미국 감리교회 가우처 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맥클레이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84년 6월 24일에 입국할 고종 황제로부터 무엇과 무엇 사업을 윤허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정답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병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1편에 있는 역서 교리에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네. 헌법에도 똑같이 반복하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여기까지 내려가는군요. 네. 교류와 장정에서는 학교와 병원 사업이고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의료와 교육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책 쓰는 사람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책을 편찬한 사람도 아닌데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자, 이 헌법은 기독교 대한 감리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무엇을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숄라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로가 하나다 보니까 문자나 글자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전당은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대한민국처럼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 그냥 합쳐서 교리와 장정으로 통일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회 헌법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죠. 위의 내용과 좀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죠. 감리교회 헌법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을 기본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무엇을 보존하고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네, 그리고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오타네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세련되게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달달달달달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좀 세련된 문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헌법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 감리회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네, 맞죠? 자,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네, 교회 부흥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여. 그리고 공정한 재판하기 위하여. 예, 재판은 나중에 재판법에 대한 목적이죠. 헌법에 대한 목적은 아닙니다. 네, 이 정도를 좀 기억하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헌법의 제정 목적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나왔다면 만점자를 없애기 위한 출제자의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킬러 문항 하잖아요. 아마 전년도나 전전년도 시험에 만점자가 나와서 만점자가 나오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일부러 하나씩은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문제 17년도, 22년도, 23년도 있죠. 우리 교회 명칭은 옆에 영어가 있죠. The Korean Methodist Church. 발음 좋지 않나요? 칭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총칙이다. 우리 교회 명칭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정식 풀네임 명칭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굳이 이걸 알아야 하냐고요? 그럼 너의 이름을 알아야 왜 알아야 할까? 뭐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 문제는 헌법에 대한 총칙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한번 1번부터 보자. 우리 교회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이하 감리회라 한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감리 이하 줄임말로 감리교가 아니라 감리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감리교 아니죠? 감리회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제가 또 한번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감리회 예배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실행한다. 네, 이것이 틀렸습니다. 왜 틀린가? 감리회의 예배서 예문은 총회 실행부가 아니라 입법의회에서 제정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리회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연회와 지방에를 설치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 미주 자치연회 정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캐나다 지방에 뭐 유럽 지방에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지요.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이 답인데 위의 문제랑은 좀 다르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아니라 총회라고 했지만 역시 감리회의 예배서 예문은 입법의회에서 제정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서 또 기록해둔 이유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문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줄임말이 감리교가 아니라 감리회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교에 준수하는 생활규범이다. 사회신경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 해서 그런 거죠. 위의 문제랑은 특별히 4번이 좀 다른데
감리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년도, 23년도에 나왔던 시험제. 감리회가 제정한 예, 사회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아니죠? 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회신경 꼭 기억해 두면 좋고요. 그리고 감리회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예, 왜 개인별적으로 이런 걸 제일 좋아하냐면요. 요 감독제라는 것은 리더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제도, 서로 협력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회제도가 없는 그냥 감독제다 하면 리더가 혼자 자기 멋대로 하는 전횡이 있지만 의회제도의 기초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물론 이 말뜻은 또 누가 보면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하고 뭐 설득하고 얘기를 상대방과 소통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외우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니 목사가 전도사도 협박하는 말투를 해서 난 외우기 싫어. 그건 뭐 틀리겠다면 네가 알아서 해라. 허허허. 자, 다음은 감리회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무엇과 무엇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저기 객관식 중에 있죠.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데 참고로 제일 큰 의회부터 적을 것. 왜 이러면 연회가 지방회보다 크죠? 네, 요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하면 좋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미주 자치연회가 있고요. 캐나다 지방회, 뭐 유럽 지방회 등이 있지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그렇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번.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무엇이 되기를 결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여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의 단어가 정답입니다. 감리의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 맞추기는 좋은 정답이 잘 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감리회 교인을 구분하시오 라고 되는데요. 정답을 못 쓰면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이 정답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라고 하는데요. 물론 교재는 굉장히 교재 혹은 교리와 장정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외우기 쉽게 말할게요. 외우기 쉽게 원입인은 세례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교인, 등록교인,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군요. 세례 아동, 세례 받은 초등학생 이하, 요 정도로 하면 되겠고, 이해하기 쉽게 세례인, 세례 받은 중고등 학생, 이 정도로 쓰면 되겠고,
기독교인, 세례 받은 성인, 뭐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쉬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단어 정리, 뭐 요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쉽지 않을까요? 물론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그렇게 써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좀 뭐 한두 살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쉽지요? 네, 쉽다고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무튼 외워두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감리회 교인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무엇으로 구분한다? 교역자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단어 정리. 예. 자, 그러면 이것도 평신도 임원은 누구인가? 집사, 권사, 장로. 자, 그럼 사역자는 뭔가? 신방전도사, 교육사. 물론 이 교육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안 쓰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식적으로 교육전도사가 아니에요. 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럼 교역자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회원, 정회원, 협동회원, 준회원, 서리전도사, 서리 담임자,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즉 간단히 말해서 연애, 아니지, 서리전도사는 연애 회원은 정식적으로는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목사 혹은 목사 진급 과정의 전도사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합격하면 서리전도사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떨어져서 나 단독해서 빨리 안수받았다 하면 서리 담임자가 돼요.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이 서리 과정이 끝나서 준회원이 돼요. 준회원을 2년 동안 하게 되면 정회원이 되죠. 자, 그럼 협동회원은 뭐냐 하면 무슨 장애인 단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극히 좀 소수라서 제가 뭐라고 딱히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역자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교육전도사인 저는 뭔가요? 정체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사역자로 구분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역자도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인데 신방전도사인데 함부로 대한 적 있나요? 네,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디 그냥 신학교 다닌다고 그 콧대 높이고 앉아있어. 이씨. 가끔 그런 놈들이 있더라. 반성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가끔 아유 진짜 콧대 높게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뭐 아유 좀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응? 야, 내가 안수 받았다고 니네들 막 무시하고 쪼면 뭐 기분 좋니? 응? 물론 뭐 쫀 적도 없지만 혹시 무의식적으로 내가 쪼아서 상처 입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기독교 대한감리 회원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교인은 무엇으로 구분하는데 원입인, 학습인? 이거 학습인은 뭔가요? 틀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모르니 또 볼 때마다 이해하기 쉽게 이걸 출력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것도 한번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이걸 익힐 수 있게 또 이렇게 또 적어주는 센스가 좋은 거겠죠?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자, 그리고 또 감리회 교인은 직분에 따라서 평신도 임원, 사역자, 이제 교역자로 구분합니다. 예. 네, 이거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시험에 자주 나오고 꼭 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평신도 임원은 개척교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효과적으로 선택된 무엇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선택된 이다. 줄임말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선교, 봉교라고 하는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내가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코이노니아 모시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죠. 그거요. 아무튼 선교, 교육, 봉사, 교제. 이것을 사역을 위하여 평신도 임원들을 선택하는 거죠. 네.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섬기길 바랍니다. 개척교회의 평신도 임원을 구분하시오. 집사, 권사, 장로 이분들이 바로 평신도 임원이지요. 여기선 중복 안 해도 되겠죠? 자, 사역자는 개척교회에서 교인을 뭐 하는 일과 뭐 하는 일로 에서 훈련되고 선택하는 일이다. 뭔가 하면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교리와 장장에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자, 이건 한번 여기다 써야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인을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하니까 원래 사역자는 딱 두 종류잖아요. 신방전도사와 교육사.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되는 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사역자는 뭐와 무엇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합니다. 신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이 교육사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육학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저는 신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사가 되겠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독교 교육학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있으니 교회에서 전도사로 예우해 준다고 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콧대 높이지 말라고. 그러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시킨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쪽팔려 같이 다니기. 네. 자, 그리고 교역자에 대한 정의가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으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은 감리회.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있죠. 감리교 아니죠. 감리회 맞는 것 같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감리교라고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거 은근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좀 따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 교역자는 총 5명이죠. 연회 정연. 내가 저 위에서 연회 정연이라 안 썼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알아서 이해하세요. 연회 정연, 준회연, 협동연, 모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설이 다닌 자.
여기서 그 좀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원래 문구가 서리 담임자 및 전도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밑자가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사실은 서리 담임자, 서리 전도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수련목 혹은 귀감목, 뭐 선교사, 수련 선교사도 이때까지는 아무튼 군목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수받기 전은 서리 전도사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단독 담임 목회로 1년 시작하는 사람도 서리 담임자 이렇게 돼 있으니 요 문구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뭐가 잘못됐어! 따질 거야! 싸울 거야! 에이구, 어릴 때부터 벌써 싸우고 트집 잡지 마시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교역자는 뭘로 한다? 제가 정의원을 썼다 해서 연회자를 빼지 마세요. 연회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 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전도사 아니라 전도사. 네. 근데 우리 집 노트북 저의 노트북이 참 잘 먹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집니다. 꼭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의회 5가지 의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는 줄여서 이렇게 써 당구, 지연, 총 이렇게 외우는데 당회, 구역회, 지방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있습니다. 감리회의 의회,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다.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의회, 감리회 의회는 5개의 조직으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와 직무는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네, 법률로 정한다 돼 있죠. 이거 뭐냐? 역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5개로 정의되어 있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반복이 나에게 세뇌는 틀리지 않게 되죠. 혹시나 해서 여기 좀 이건 얘기했다. 헌법 vs 법률 돼 있는데 헌법 수정은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 돼요. 근데 법률은 절반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죠. 정확히 이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네. 굳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10월 달에 입법의회가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번 수련목 시험은 바뀐 법으로 시험 보나요? 아니요. 이번까지는 그렇진 않고 다음 2025년에는 바뀐 법률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되면 또 수정해야지. 에이구 힘들어. 언제까지 또 이걸 해야 하나? 안 하면 된다고요? 진짜 안 해도 돼요? 자, 감리회 입법은 어디에서 전담한다? 총회? 아니죠. 감리회의 입법은 입법의회에서 전담. 그럼 입법의회는 입법의회?
총회 산하기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의회에 있는 공식적 기구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61번 문제 이렇게 있네요. 감리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어디에서 전당한다? 입법의회. 그래서 총회 다른 건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총회와 입법회는 2년에 한 번씩 서로 엇갈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 안에서 법도 거기서 고치곤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좀 다르게 2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냥 자, 한 영상 30분 정도 찍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이제 헌법 부분 또 아는 대로 또 한번 정리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찍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